우리나라 척추 질환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 표 보시면은 3, 40대 남성에 더 많긴 하지만 남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요통 환자들이 발생하죠. 특히나 이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그 30에서 50세 환자분 보시면은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연관 환자들이 약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도 저리고 무겁고 눌리는 느낌, 힘도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이제 디스크로 의심해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추간판이 여기 그 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뒤로 돌출되면 디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14년도 비교한 건데 그 짧은 시간에 남성 환자분들은 59% 이상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여성 환자분도 22.5%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30대 환자분들은 99년에 비해서 15년 사이에 17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수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척추질환 환자가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활동 같은 경우 운동 시간이 부족하면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디스크 환자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척추 디스크 알기 전에 3대 기초질환 보시겠습니다. 3대 질환, 첫 번째가 허리 디스크, 두 번째가 전방전이증, 세 번째 협착증인데 이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척추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디스크가 뒤로 신경을 누른다, 척추가 눌린다는 표현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 척추가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허리가 약해지면서 뒤에 있는 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면 괜찮은데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 신경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척추가 변하면서 신경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척추가 튀어나온다. 달리 말하자면 척추가 이제 정렬이 맞지 않고 앞쪽으로 빠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경우인데 대부분 전방전이증이 이제 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 3대 질환 자체가 모두 같이 있는 환자분도 있고 따로따로 선택적으로 있는 환자분도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죠. 주제 보시면 우리나라는 척추 수술 공화국인가? 여기 이제 MBC 취재 파일 4321 KBS인가 MBC 같은데 예전에 방영됐던 것입니다. 허리수술 공화국이라는 그 주제로 영상이 이제 배포되었고 이 논문 이 영상에서 보면은 과잉 수술로 돈에 대한 연간 420억 원 지출 많이 되고 타 병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많이 된다. 이 도표 보시면 12년도부터 16년 사이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환자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과잉 수술, 심사평가연구원이라고 그 수술비를 조정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과잉 수술로 인한 조정 건수가 2009년도만 해도 6% 정도였는데 8%, 12%, 13%까지 넘어가더니 13년 상반기에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정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수술에서 필요 보존 기간이라든지 그런 필요 여부에 대해서 다시 재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좀 과잉 수술로 이제 일반인에게 비춰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뒤를 열어서 이제 나사를 받고 하는 절골하는 이런 척추 개복 수술을 이제 보고 계신데 과거에는 이제 허리 수술 공화국 이런 고정하는 수술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수술 빈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 고정 수술 비율은 좀 높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척추 관련된 신의료 기술에 적용에 관한 견해 BEND, 저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처음 봤는데 밴드, 그래서 비수술, 내시경 및 신경성형술과 디스크 감압술, 좋은 것들은 다 이제 섞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디스크 황색인대를 제거하지 않고 감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디스크 같은 경우도 감압하는 것 자체가 뒤를 열지 않고 줄이는 거는 제 소견에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건 내시경으로 열지 않고 디스크 감압술을 한다. 그래서 이 방법 제가 생각하는 흔히 알고 있는 PSLD하고 좀 다른 컨셉인 것 같고 제가 이런 신의료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SLD, 이게 2016, 7년도에
붐을 좀 일으켰던 시술인데, 꼬리뼈로 해가지고 신경성형술보다 조금 큰 카테터가 들어가서 그 디스크 주위를 청소해주고 나오는 건데, 논문도 1년 기간 팔로업 논문이 있고 되게 그 여러 의사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시술이었다가 대부분은 좀 괜찮았는데 한두 케이스씩 치명적인 합병증이 좀 발견이 되고 시술 자체가 조금 환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좀 커지면서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간공 확장술, 그 3D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아이디얼하게 눌림 병변만 해결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투시 장비만 보고 시술하는 겁니다. 시암. 그래서 내시경을 직접 보지 않고 영상 장비만 보고 하기 때문에 좀 간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에 대해서 시술 실제로 받고 오신 분도 있는데 만족도가 높으신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좀 불편감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간 확장술도 신의료 기술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좀 선택적으로 가려서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추간판 열치료술 가운데 쿨링 IDT라고 양쪽에 그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디스크를 응축시키는 건데 효과가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목도 허리도 그렇고. 근데 제가 실적으로 카드 워크샵에서 해보니까 이 카테터 크기 자체가 좀 크고 디스크가 좀 말랑말랑하신 분들 자체는 유지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시술 자체가 조금 페일하는 경우도, 실패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술은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이런 거도 있으나 신의료 기술에 해당되니까 검증이 조금 되고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제, 유명인의 완치 광고, 사이비 의료를 의심하라. 이봉주 마라톤 선수 있죠? 이분이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도 몇 편 제가 보내드렸는데, 흉추병변을 현재 수술하고 호전 보이시는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병원 자체를 홍보하거나 하는 거는 현재는 조금 완치 광고는 과대 광고로 좀 받아들이시면서 제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좀 환자분들도 이런 광고에 너무 혹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과대 광고는 아니고 수술했는데 지금 유명인이어서 척수를 받으셨죠. 밑에 보시면은 정준하, 목 디스크로 아파하는 자우레 김유아 선수, 그 가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런 환자들이 그 호전을 볼 수 있으나 이런 유명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서 너무 이제 경계를 하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얼굴을 다 가렸는데 유명한 그 사람들입니다. 한 병원에서 이렇게 시술해서 영상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쨌건 저는 어쨌든 환자들 자체가 잘 낫는 케이스가 있는, 케이스마다 다르고 유명히 나았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일반인들 다 좋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과대 광고를 좀 경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어떤 의사를 좀 찾는 게 좋은가, 이렇게 환자를 직접 이제 촉지하고, 그다음에 시술에 대한 그리고 수술에 대한 적응증 자체가 좀 명확하면서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묶어 패키지 도수라든지 그런 걸 묶어놓은 병원을 조금 지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입원을 권유하는 병원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 안 된 척추 질환 치료법이 너무 많다. 보시면 추나 카이로프락틱, 여기 보시면 봉침도 있고요. 진해로 이제 치료하는 법도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경추병변 같은 경우는 환자를 더 악화시키거나 증세를 더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봉침이나 부황, 진해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법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